예, 안녕하십니까. 정한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중국 역사 인물들 4명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4인방이라고 일컬어지고요. 이들은 마오쩌둥, 모택동에 가까운 측근들이고, 그 다음에 문화대혁명을 시작하고 끝을 낸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중국인들 인식에 지금까지도 악한 들로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 중국인들이 3명이 있거든요. 근데 한 분한테 제가 지금 4인방에 대해서 공부 중이라고 했더니 딱 첫 마디가 그 마디더라고요. 그 나쁜 사람들인데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그들은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강청이라고 해서 마오쩌둥의 4번째 부인이 영화배우 겸 연극배우 작가, 그 다음에 나중엔 정치가, 그 다음에 장춘지아오, 장춘교라는 또 인물이 있는데요. 이 인물은 문해창작가입니다. 그리고 정치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산당 선전부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요모논이라고 해서 야오원 유엔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도 장충지아오랑 마찬가지로 문해창작 글 쓰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정치가이고 또 선전부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젊고 제일 나중에 가입을 했던 왕홍원이라고 해서 왕홍문이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은 무산계급 노동자 출신이고, 그 다음에 그 조반파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인물은 정치가이고요. 그러니까 뭐 문해창작이나 선전 뭐 이런 거에 관련이 없는 인물입니다. 아무튼 이 4명이 모여 있는 것이 4인방입니다. 그 명칭이 시작된 거는 마오쩌둥이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생겨난 이름인데요. 그건 이제 나중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4인방의 그 역사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1965년 마오쩌둥 지지하에 그 짱칭, 강청이죠. 그 다음에 짱춘지아오, 장충교가 야오원 위엔, 그러니까 요문온에게 요청을 해서 신편 역사극 해석파관이라는 평한다 라는 제목의 글을 쓰게 하고, 그것을 여러 군데에다가 그걸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신문지 그 뭐 인민일보, 뭐 해방일보 이런 데에다가 그걸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걸 책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또 배포를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문화대혁명의 도화선이 되는 계기가 됩니다. 원래 해석파관이라는 거는 하이루이 빠관이라고 해서요. 하이루이라는 인물은 원래 명나라 가경제 당시에 되게 청량하고 그 다음에 광명경대한 뭐 판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인물이 어떤 한 그 권력자에 의해서 그 황제한테 이제 사주를 하죠. 그래서 황제가 그를 파직을 시킵니다. 그런 내용의 경극이 한 편 있습니다. 근데 그 경극을 원래는 마오쩌둥이 요청을 해서 오한이라는 명나라 전문 역사학자가 창작한 해석파관이라는 그 경극, 그게 이제 무대에 올라가면서 인기도 올라가고 뭐 엄청 전국적으로 되게 환영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아무튼 그 고작 한 편의 경극 해석파관이 이 4인방, 아니 그 당시에는 4인방이 아니죠. 3인방이죠. 장충지ao, 야오위엔에 의해서 그 좀 이렇게 안 좋게 된 거죠. 그래서 문화대혁명이라는 큰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해석파관이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내용을. 근데 그게 왜 문화대혁명의 그 발동이 되었느냐? 그 이유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965년 전 시기에 여러 가지 그 정치적으로 그 마오쩌둥이 일으켰던 운동들이 좀 좋지 않은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실패를 하게 되고 중국에서도 또 인민들에게도 피해를 엄청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뭐 루사오치, 덩사오핑, 그 다음에 저우언라이 같은 그 자산계급 사령부라고 속해 있는 그 인물들이 좀 그 마오쩌둥의 리더십을 좀 의심하게 되고 좀 이렇게 분열되는 작용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또 좀 조금 불만도 있었고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마오쩌둥이 불안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특히 그 마오쩌둥 측근들, 여기 강칭, 장춘지아오, 야오워 유엔, 그 다음에 그 또 여러 명의 그 추정자들 다 불안해 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을
숙청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문화대혁명이 시작하게 되고, 그때부터 장춘시하오, 그 다음에 야오위엔,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마오쩌둥 백을 믿고 그 정치적인 그 야심에 가득한 욕심으로 인해서 많은 무고한 정치가들 아니면 예술가들 뭐 각계각층 인물들을 학대하고 뭐 숙청하고 뭐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또 그것을 그들이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홍위병이라는 그 어리석은 단순한 열기 가득 탄, 그냥 본인들이 생각하기엔 그게 애국심이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 당시에 그런 젊은이들을 선동을 해서 아주 나쁜 짓들을 벌이게 합니다. 저번에 홍위병을 설명하면서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재산 몰수, 뭐 폭력, 뭐 옛 것들을 뭐 없애자 그래가지고 막 물건도 책도 다 제거하고 뭐 이런 나쁜 악질적인 행동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문화대혁명은 아주 안 좋은 결과도 바뀌게 되죠. 나중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뭐 제 생각은 그래요. 발전이 너무 더디게 된 효과도 거기에 이제 속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나중에는 막 되게 크게 발전을 하지만 덩샤오핑이 뭐 개혁 개방을 추진하면서 조금 이렇게 발전이 되고 뭐 쭉 가다가 지금 뭐 시진핑이 뭐 벌이고 있는 뭐 정풍운동 뭐 이런 이상한 그걸 하더라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그 전으로 회귀되지 않을까. 좀 그게 염려가 되긴 해요, 사실. 근데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저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요. 왜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해서파관이라는 이야기는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마지막에 4인방에 가입을 했던 왕홍문이라는 인물이 있죠. 이 인물은 1971년도에 마지막으로 가입을 합니다. 그 나머지 3명 장춘지아오, 그 다음 야오위엔, 이 3명은 원래 줄곧 같이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같이 선전부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왕홍원이라는 인물이 들어온 이유가 닌바오라는 그 당시에 그 마오쩌둥의 넘버 2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 한 명이 있었어요. 이 인물이 마오쩌둥 어록을 책을 이제 소책자가 있는데 그걸 해방군들한테 다 배포를 해요. 그리고 그걸로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의 숭배화를 고취시킵니다. 그리고 뭐 혁명, 뭐 헌신, 뭐 이런 걸 막 강요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나중에는 학교나 뭐 여러 공장 뭐 단체 같은 데다가도 또 그걸 같이 그 그런 형식을 같이 이제 집어넣게 되죠. 주입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전 중국을 마오쩌둥 숭배화를 형성시킨 인물이 린바오라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아무튼 이 인물이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마오쩌둥과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모르겠어. 뭐 그 사인방 그러니까 장칭이랑 그 장충지야오랑 뭐 야오위엔 그들과 뭐 갈등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것으로 인해서 린바오가 마오쩌둥을 암살 시도를 했다는 음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본인이 살겠다고 소련으로 도망을 가려고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추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망을 해버려요. 그런 사건이 발생한 후에 상하이에 있던 그러니까 상하이시 상무위원이었던 왕홍원이 베이징 중앙으로 정근을 하게 됩니다.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중앙 공산당 상무위원회가 되면서 동시에 제2인자 부주석이라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인방이 엄청난 세력으로 월등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들을 이제 무시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나라가 된 거라고 생각된 정도로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74년 1월 이 사인방들이 또 이제 비림 비공 운동이라는 걸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비림은 린바오를 비판하다라는 의미고요. 비공은 공자를 비판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린바오와 공자를 비판한다 라는 의미죠. 그것으로 인해서 마오쩌둥이 마음이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사인방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그만들 이제 좀 해라. 니들 때문에 내가 머리도 아프고 자꾸 당에서도 좋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만들 해라. 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들은 말을 안 듣죠. 그러다가 이제 또 1년이 지난 1975년 5월 3일 마오쩌둥이 다시 한번 베이징의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담화, 그러니까 회의 당시에 싼야오 싼부야오라고 해서 이제 뭐 세 가지 필요, 뭐 세 가지 불필요 이런 제목으로 뭐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사인방에 대한 또 이제 비판에 가까운 거죠. 뭐냐면 마르크스 레닌주의 합시다. 그 다음에 수정주의 하지 마소. 그 다음에 결집합시다. 분열하지 마소. 그 다음에 강명정대, 그러니까 언행이 떳떳하고 정당하다.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몰래 꾸미는 교활한 계책 하지 마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인방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데, 4인방 하지 마소. 그대들 행동 그만하소. 왜 여전히 그러는 거요? 왜 200여 명 중공중앙의원들과 불화를 조성하는 것이오? 제발 좀 그만하고 해체하시오. 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마오쩌둥의 4인방이라는 이름을 그때 말을 시작을 하면서 그 이름이 지금까지 4인방이 된 유래라고 합니다. 하지만 뭐 그들은 끝까지 자기네 그 정치적 야심을 놓지 못하고 마오쩌둥의 그 강한 요구와 제안을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 갈등은 뭐 보지 않아도 아시겠죠. 조금 이렇게 심화가 됐을 거예요. 그래도 마오쩌둥이 그 당시에는 늙었고 좀 힘이 그들에 비해서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도 그들을 이기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1976년 3월 하순에 중국의 이제 청명절이라고 해서 그 전통적으로 풍습이 있는데요. 조상들한테 제사를 지내는 날이에요. 근데 그날은 이제 맞춰서 1월 8일 날, 그해 1월 8일 날 쪼우얼라이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추조식을 천안문에서 대중 집회를 열게 됩니다. 쪼우얼라인 추도식 행렬을 거기서 이제 벌게 하는데 4인방이 그걸 저지를 해요.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대중들과 4인방이 또 갈등이 생겨버리죠. 그러니까 4인방들이 그들 대중들에게 총렬하게 비난을 합니다. 그게 이제 4월 4일 날 이 대중들에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천안문 광장에
나아가게 만듭니다. 아주 결정, 클라이막스로 이렇게 달하게 되죠. 대중들은 이제 4인방 타파, 4인방 해체, 뭐 이런 4인방 체포, 뭐 이런 식으로 슬로건을 걸면서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걷기를 하고 운동을 하고 뭐 이럽니다. 근데 사태감은 이제 커져버린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중국 공산당에서도 좋죠. 자기네들도 골칫거리였던 4인방인데 이 계기로 급하게 체포를 해버립니다. 그들은 이제 각자 격리를 시키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뭐 이제 제명은 그거예요. 단 한 명 집단. 그것도 이제 린바오와 같이 그냥 이렇게 몰고 가는데요. 아무튼 반혁명 집단, 그 다음에 당 중앙 최고 영도자들을 제거를 하고 그 자질을 빼앗아 올라가려는 시도를 했다는 제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체포된 이유가 그 사실인 것 같기도 해요. 뭐 황국봉, 예체닝이라는 그 인물들이 인민해방군 뭐 사령관이나 뭐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 두 명이 주축으로 해서 그 4인방을 체포하고 격리 조사를 하고 재판까지 하게 합니다. 이 두 사람에 그 의해서. 그래서 이제 1980년 9월 29일 날 제5회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상무위원이 제16차 회의 통과로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청과 최고인민특별법검찰청을 성립하여 세워서 만들어서도 린바오, 짱칭 등 4인방 반혁명 집단 사건 주범을 재판하는 것에 대한 결의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0년 11월 20일 오후 3시에 제1차 법정을 열게 되고요. 이제 그건 이제 공개적으로 그 TV에다가 또 방송하게 됩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또 생방으로 이제 그게 방송이 되었고요. 그러면 1981년 1월 25일 날 오전에 이제 이 4인방 등 또 다른 인물들이 또 있어요. 뭐 베이징 소집단이라는 또 인물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 인물들에 의한 최종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어떻게 선고를 받았느냐 이야기는 다음에 소개해 드리고
합니다. 감사합니다.